북괴 김정은의 이 최악의 외환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 스티브 모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북괴 김정은으로 들어가는 외화 단돈 1달러도 두 눈을 부릅뜨고 현미경처럼 보겠다라고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대북 제재를 가했습니까? 그런 속에 북괴 김정은이가 코로나 사태 이후 무려 3년을 북중 국경을 봉쇄했었지요. 북한 경제의 90% 이상이 이 북중 국경의 밀수와 밀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 중국 공산당도 북괴 김정은에 대해 매우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요. 자, 지금 김정은이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외교부, 북한 정권의 충격 현실, 앞으로 대대적인 폐쇄가 계속된다라고 외교부가 북한 김정은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전세계 제외 공간 53개 중 7개를 폐쇄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재정난이 심화하고 제외 공간을 중심으로 벌이던 외화벌이가 녹록치 않게 되자 충격적인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에만 국급한 김정은 정권의 충격적 실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제난 탓에 7개 폐쇄, 앞으로 대대적인 폐쇄는 계속될 것. 외교부는 이날 북한이 최근 기니, 네팔, 방글라데시, 세네갈, 스페인, 앙골라, 우간다 등 총 7개 공간을 폐쇄했다라며 이로써 북한 공간은 기존 53개에서 46개로 줄어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대적인 폐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관을 시작으로 앙골라, 스페인, 네팔 등의 북한 대사관이 줄줄이 문을 닫는 충격적인 정황이 현지 언론 등을 통해 포착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연이어 해외 공관, 대사관, 공관을 폐쇄한 배경으로 경제난을 꼽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으로 향하는 불법 자금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냐라며 효과가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외교부 집계로 폐쇄 사실이 새로 확인된 공간은 기니와 세네갈입니다. 앞서서 폐쇄됐다는 관측이 나왔던 북한의 홍콩 총영사관, 콩고 민주공화국 대사관, 페루 대사관은 아직 철수 진행 중이며 완전히 폐쇄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외교부의 판단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재국에 북한의 대사관, 공관 철수 의사를 공식 통보했는지, 인공기와 현판을 제거했는지, 공관원들이 전부 출국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공관 철수 완료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교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외화벌이가 힘드니 해외에 있는 대사관들을 대대적으로 폐쇄시키는 것 아니겠나라며 앞으로 외화벌이를 못하거나 또 외화벌이가 되지 않는 해외에 있는 대사관들 대대적인 폐쇄는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전문가들 역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각한 외환안이 저렇게 대대적인 해외 북한 대사관 폐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30일 북한 외무성은 공간 철수 정황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 외교적 역량의 효율적 재배치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변화된 국제적 환경과 국가 외교 정책에 따라 다른 나라 주재 외교 대표부들을 철수 및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난 때문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주장. 하지만 북한이 실제 신설 추진 중인 공관은 니카라과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카라과는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입니다. 또한 북한과 니카라과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차원에서 연대를 모색할 수 있지만 실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 신설도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노동자 파견 밀수로 김정은 비자금 확보. 실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수십 년간 재외 공간을 외화벌이의 거점으로 삼고 해외 노동자 파견을 비롯해 밀수, 대사관 임대 등 불법 행위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비자금을 벌었습니다.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활용해 외교 행랑으로 주류, 보석 등을 밀수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현지에서 불법 밀거래에 나서거나 가짜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 독일 북한 대사관의 경우 비엔나 협약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금지된 임대업을 하다가 2020년 영업이 중지됐습니다. 독일에 있는 북한 대사관 임대 사업을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폐쇄하게 만든 장본인은 오토 원비오 군의 부모들입니다. 최근 북한이 폐쇄를 결정한 해외 대사관 공간의 절반 이상이 모여있는 아프리카의 경우 북한이 과거 동상 등 각종 조형물 제작 사업을 수주받아 거액을 챙기던 나라들입니다. 이번에 대사관 철수가 완료된 세네갈의 경우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가 2010년에 세운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한 2016년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신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한 2017년 결의 2397호 등으로 인해 북한의 외화벌이 길은 점차 막혔습니다. 또 결의 2321호의 경우 북한 공간과 공간원들의 은행 계좌를 한 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외 북한 공간들의 돈줄을 막는 효과를 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제외 공간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공간 운영비조차 조달하기 힘들어지게 되자 결국 김정은이가 대대적으로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는 게 분석입니다. 또 해외에서 북한의 노골적인 불법 행위가 반복되자 주재국과 외교 관계에도 부담을 주게 됐다라는 주장입니다. 15개까지 대대적으로 폐쇄 가능 전망도.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간 폐쇄가 7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폐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약 20여 년간 근무하다 2019년 탈북한 유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는 이미 2019년 7월부터 제외공간 10개를 폐쇄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년간 미루어졌던 것이라며 기존 공간 53개의 약 30%인 15개까지 계속해서 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현우 전 대리대사에 따르면 북한은 3가지 기준에 따라 폐쇄 대상 공간을 선정하는데 북한은 제외 공간을 두고 있지만 상대국은 평양에 공간이 없어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경우, 공간이 입주한 건물이 북한 소유가 아니라서 임차비가 소요되는 경우, 정치,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는 경우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유근일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는 북한의 외교 활동 무대가 전반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라며 대신 중국, 러시아, 시리아, 쿠바 등 전통적
우방 국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 멸망,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